안녕하세요. 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이 커감에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 또 중등, 고등, 찐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들은 뒷목 잡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대화를 하시는데 아들한테 그랬대요.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라. 엄마가 그래서 너한테 지금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사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의사 평균 연봉이 한 월 1,400 정도 되더라. 그럼 네가 그렇게 1,400 정도 벌지. 그리고 네가 의사가 되지. 그러면 나중에 배우자는 또 의사끼리 만나는 게 좋아. 그러면 와이프도 돈 잘 벌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그 돈 다 쓰겠어? 그럼 엄마가 이렇게 너한테 지금 투자를 하면 네가 100만 원, 한 반 정도는 매달 엄마한테 달라. 엄마도 지금 네 투자한 게 또 돌아오고 그럼 좋지 않냐. 네가 이제 그러니까 엄마 인생까지 생각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아이한테 책임감을 심겨주며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켰다고 하시는 부모님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저 되게 뒷목 잡았거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이런 너 국민연금이니? 나 자식연금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혹시 자식연금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대학 잘 보내는 거 부모의 역할일까요? 또는 내가 대학 잘 가고 나서 좋은 직장을 가질 때까지, 좋은 직장 가는 것까지 내가 해줬다. 내가 내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걸까요? 근데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민사고 보내는 게 내가 너 민사고까지 보내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사고를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고 나니까 서울대 의대 가야지. 그것까지 보내는 거.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그럼 이제 그 급의 배우자를 만나서 얘가 결혼시키는 거. 결혼을 또 시켰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 낳고 나면 손자가 공부를 잘하는지, 그 손자가 또 반복돼요. 또 과학고를 가는지, 또 걔가 또 서울대를 가는지. 부모의 역할이 끝이 없어요.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좋은 부모 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잘 못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이 좋은 부모 혹은 아이가 맺는 성과를 놓고 좋은 부모다 아니다 평가하면 좋은 부모 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 맞을까요? 오늘 저는 제가 겪어보고 제가 코칭을 해본 초등, 중등, 고등 이 역할만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좀 제안 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초등이에요. 초등. 독서하게 해주세요. 독서의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독서는 책 읽어 이런다고 독서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모들이 책 읽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문제집 막 풀고 있을 때 책 읽은 시간이다. 책 읽는 거 되게 중요해. 자, 하던 문제집 덮고 오늘 책 읽자. 이렇게 독서를 좀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일 수 있겠죠. 이 독서라는 게 나중에는 읽기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배경 지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전반적인 학습 사고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사람이 사람답게 자라나는 어떤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많이 끼쳐요. 독서 환경 마련해 주세요. 또 초등 부모한테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겠지만 강인함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성취감이나 강인함이나 인내심 같은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취미생활로 배움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아는 친구는 자기주도 학습 게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계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가 또 게임에 한번 1등 해보니까 자기주도 학습 드럼을 또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기타를 또 배우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자기 교수가 되겠대요. 실용음악과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배움의 기쁨? 이런 것들을 어릴 때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배운다는 게 설레고 기쁜 일로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배움은 너무 힘들어. 배움은 좋은 성과를 내야 돼. 배움은 어려워. 이런 경험을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앞으로 해나가야 할 그 수많은 배움 앞에서 아이들이 좀 거부 반응부터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학문에서 다 이렇게 경험할 수는 없으니 취미 같은 걸 꼭 하나 만들어줘서 그것에 있어서는 자기주도 학습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제공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그렇게 조금씩
배움의 기쁨을 만끽하며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3가지 기억하시죠? 독서, 운동, 배움의 기쁨.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중등 부모님! 첫 번째, 영어는 확실하게 좀 시켜주세요. 너무 뻔한 말인가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학교 시험 100점 영어 아니고요. 영어 자유롭게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그거 할 수 있는지, 그거 할 수 있는 아이로 좀 도와주세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죠. 뭐 구글이라든지 뭐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플랫폼을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건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전략은 그럼 그 플랫폼에서 놀 수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집중하자. 전문가들 요새 이런 조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컨텐츠가 먹방일 수도 있고 뭐 디자인일 수도 있고 어떤 음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컨텐츠를 이제 세계적인 플랫폼에서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영어가 필요하죠. 이 중학교 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그 영어,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게 도와줬으면 전 정말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2번째, 중학교는 정말 극도의 사춘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우세요. 말하지 말자. 귀 닫자. 입 닫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과 소통하지 않고 차라리 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니고 이건 뭐 사춘기 거리두기 약간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춘기 시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아 정체성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아이와의 거리두기가 아이의 감정적이나 어떠한 모든 것들의 거리두기, 그저 정말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만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면 아이는 게임 속에서, 미디어 속에서 혹은 몇몇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사춘기 아이들을 방치하지 말자. 사춘기 아이들과 어떻게든 세상에 호기심을 갖도록 세계, 경제, 사회의 변화 같은 것에 대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이 좁지 않고 네가 가질 수 있는 호기심을 좀 확장시켜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이 아이의 자아 정체성에, 이 아이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확장시켜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와 시간을 좀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고등부모님, 고등부모는 사랑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아이들은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불안하고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막막하고 답답해요. 부모님이 이렇게 파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기 아픔들이 다 있고 그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고등부모는 사랑입니다. 믿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려고 노력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아이들 의견도 존중해주고 좀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이런 태도가 고등부모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여고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고마움 혹은 미안함 이런 단어에 대한 일화를 쓰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썼던 내용이 공부도 못하는 나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해주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서 부족한 자신에 대해서 미안함도 가지고 있고 더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요. 고등부모는 사랑입니다. 이 고등학교 시기에는 이런 좀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힘든 아이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모가 돼줘야겠다. 이 역할에 충실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익률 1000% 자식연금 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월 700만 원 들어오는 자식연금 그렇게 되지도 사실은 않고요. 그렇게 진짜 자식연금이 정말 그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자식연금은 월 700을 가져다주는 자식이면 좋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늙어감에 있어서 내 아이도 늙어가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좋은 친구처럼 같이 늙어가는 그 자녀가 내 곁에 있는 거, 그거 진짜 나에게 좋은 자식연금 아닐까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자식연금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 역할이 초등은 3개였죠.
중등은 2개고 고등은 하나밖에 제가 제한을 드리지 않았어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아이한테 충실히 해줄 수 있는 시기도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고 아이 성인이 돼 갈수록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모가 되시길 바라시고요. 그런 역할들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